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박정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가 AI와 헬스케어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네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 산업혁명에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문명화되고 운송이 가능해져서 여러 사람들이 식량의 운송이 가능해지니까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삶이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내수공업으로 하던 그런 업무들이 공장화되면서 분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1차 산업혁명에는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하고 에너지가 발명이 되면서 공장이 많이 생기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발견이 됐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정보가 지식의 기반이 되는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있는데요.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에서 IT 기술이 조금 더 진화되면서 지능화, 정보화된 융합된 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1, 2, 3,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화해 왔듯이 의료에도 간략하게 변화를 보면 의료 쪽에는 이제 처음에는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 중심으로 질병을 치료하다가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조금 더 발전된 의료를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밀의료라고 해서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과 동시에 신기술을 접목한 예측하는 의료, 예방의료 관점으로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사실 제조나 금융,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 시스템 기반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 그거 자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는 신기술을 몇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는데요. A, B, C, D, S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AI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블록체인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예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는 무엇이고 클라우드를 왜 해야 되고 클라우드가 어떻게 되는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구름은 먼 거리에 있기도 하고 예전에 개발자들이 그 클라우드, 구름 모양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표현하는 그런 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멀리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질 수 없는 가상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잠깐 SDS 클라우드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만족하세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 핵심 업무에 적용하자니 안정성이 걱정되고 기업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를 찾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성 SDS가 해결해드립니다. 앞으론 핵심 업무도 안심하고 삼성 SDS 클라우드에 맡기세요. 강력한 안정성과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니까 지금까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죠. 퍼블릭 클라우드의 선정과 활용도 어렵지 않아요. 삼성 SDS의 하이브리드 인터그레이션 서비스는
기업에 맞는 최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정해 줍니다. 또 기업은 삼성 SDS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경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SDS가 보유한 업종별 노하우와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구축, 운영의 토탈 서비스, 글로벌 원뷰를 통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까지. 기업이 바라던 클라우드. 네, SDS 클라우드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잠시 보셨는데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왜 사용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용자들에 비해서 물리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에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그 매출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게 4분기,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시점에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서버가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뭔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AWS하고 MS 애저가 클라우드 마켓 쉐어를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가상화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죠. 가상화된 컴퓨터 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손오공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오공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원숭이잖아요. 원숭이인데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신의 분신을 만들죠. 여러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악마를 물리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클라우드도 가상자원,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사실 물리적인 자원은 하나지만 이 하나를 9개 이렇게 여러 개로 멀티로 요청을 해서 생성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8s,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VM을 생성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왼쪽에 이제 자원 배분 정책이 있고 그 밑에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하 분산이 있는데 이제 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분산을 통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의 이제 주요한 메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네. 지금 오른쪽에 배에 컨테이너를 장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술 중에 이제 컨테이너 위에다가 VM을 이제 얹어가지고 기술을 구현한다고 해서 컨테이너 그림을 좀 얹어봤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하 분산이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러 이제 급식을 배정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 그림처럼 사실 줄을 이렇게 쓰죠. 그러면 한참 기다리겠죠? 근데 이렇게 줄을 길게 쓰면 너무 많이 대기 시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줄을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곳으로 이제 급식을 배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대기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30분 기다릴 거를 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 부하를 분리를 해서 분산을 시켰다는 로드 밸런싱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그 자동으로 측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몇 명씩 분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나눈 게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줄이 100명이 넘었네? 아, 넘었구나. 그럼 줄을 4개로 분리해야 되겠다. 25명씩. 그러면 30분 걸리던 자동 측정 해가지고 5분 걸리도록 분리하는, 자동 분리하는 이 기술 자체를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그림을 다시 보면 자원 배분 정책이라는 거는 한 개 줄이 100명이 넘으면 분리를 하자는 룰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정책을 먼저 만들고, 모니터링, 계속 지켜보는 거죠. 10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보고 있다가 100명이 넘었네? 그러면 4개의 줄로 나눠야겠구나. 부하 분산을 시키고, 부하 분산을 시키면서 배식 줄이 4개로 증가하는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빠르게 배식을 해서 5분 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급식 시스템하고 비슷한데 클라우드 기술이 이렇게 해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좋아지냐면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PC방을 가거나 하면 뭐 1시간에 1,000원에서 1,500원 내고 PC를 사용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클라우드도 사용한 만큼만 시간을 측정을 해서 돈을 낸다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당연히 줄여주죠. 또한 아까 오토 스케일링 얘기를 했는데, 자원을 필요할 때는 증가시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감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의 종류와 유형, 사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종류에는 크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왼쪽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여기 이제 열쇠 모양이 있듯이 개인의 정보라든지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공공 클라우드는 접근이 쉽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공유가 가능한 그런 클라우드를 공공 클라우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폰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면 그 사진 용량이 굉장히 요즘은 크잖아요. 대용량을 폰에다 모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백업을 한다든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개인 파일을 저장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의 주요 정보들, 지식 자산들도 보호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일지라도 기업의 주요 지식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저희가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보면 아주 많은 기관들이 조직도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기관들은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관리하고 공유를 해야 하는데,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국립암센터도 있고 중앙의료본부도 있는데, 거기에서 통계를 추출해서 암 발생 추이를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개인의 정보는 침해되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정보로 공유되고, 이런 정보는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종류를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눴는데요. 그러면 유형은 무엇이 있나 볼게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혼합을 한 것과 다양하게 구성을 한 것, 그리고 분리를 한 것 3가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앞에서 봤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합한 것이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회사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여러 개를 조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여러 개를 지역적으로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건데요. 엣지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폰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보거나 조회를 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근해서 클라우드 정보를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예, 그런 경우에 분산 클라우드를 활용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코비드 19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면 늘 출근을 하시다가 아마 코비드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근무를 하시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지 보면 컴퓨터에 접속해서 어딘가에 접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실 그렇게 접속하는 게 VDI라고 해서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고 해서 회사에 있는 PC를 집에서 접속을 해서 가상화된 정보를 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상화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 VDI 기술도 클라우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류하고 정의하고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2편에서는요.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기술과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클라우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의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술과 관련 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